몇 달 전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었어요. KBO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로 뛰던 선수 중에 메이저리그로 가서 작년 메이저리그에서 한 번이라도 나온 선수들을 정리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KBO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로 뛰다가 작년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는 총 1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선수들은 진짜 팀의 핵심적인 선수로 활약을 했었고, 몇몇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 한 번 맛만 보고 온 수준, 그 정도 선수들이었는데, 올 시즌 이제 시즌 초반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KBO 리그 외국인 선수로 뛰던 선수들은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이들은 어떤 활약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시즌 초반인 만큼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 KBO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로 뛰었던 선수는 단 6명 뿐입니다. 한 4선수 정도는 아주 확고한 메이저리거가 됐어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선수들인데, 두산에서 뛰었던 크리스 플렉슨 선수, 작년 시애틀에서 확고한 에이스 역할을 했었고, 올해도 뭐 원투펀치를 맡고 있고요. 다린 러프 선수는 뭐 삼성 라이온스에서 뛰다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클린업 트리오를 치는 타자로 활약 중이고, 메릴 켈리 선수는 현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뭐 명실상부한 1선발 에이스고, 롯데에서 뛰던 브룩스 레일리 선수는 템파베이에 가서 불펜의 일원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플렉슨 선수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시즌 가장 충격적이었던 활약을 한 선수죠. 물론 두산 베어스에서 워낙 잘했지만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 가서 거의 리그를 씹어먹는 에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180이닝을 던지면서 다승 공동 2위였고 평균 자책점도 리그 7위였으니까 리그 선발투수 전체를 통틀어서도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뽑힐 정도의 활약을 했는데, 이 활약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게, 플렉슨 선수는 원래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있던 선수였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갔다 와서 처음으로 이제 유의미한 성적을 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KBO 리그가 이 선수의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놓은 게 시즌별 플렉슨 선수의 9종 9사 비율이거든요. 여기 커브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두산에 오기 전까지는 커브를 거의 던지지 않던 선수였어요. 던져봤자 뭐 5% 내외 정도? 한국에 오기 직전 시즌에는 뭐 3%를 던졌으니까 거의 던지지 않는 구종이었다가 KBO 리그에 오고부터 커브를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립니다. 세컨 피치인 슬라이더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제 던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KBO에 와서 커브를 장착을 해갔고, 이거를 메이저리그 가서 작년에도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플렉슨의 커리어가 한 단계 스텝업을 했으니까 KBO 리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선수한테. 현재 SSG 감독을 맡고 있는 김원영 당시 두산 코치가 커브를 가르쳐주고 이게 큰 도움이 돼서 하나의 레파토리가 추가됐다. 어떻게 보면 KBO 리그가 키운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작년에 충격적이었던 활약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런데 올해 현지에서는 작년 플렉슨 잘한 거 다 안다, 그런데 올해도 이 선수가 잘할지는 의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지에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탈삼진율이 굉장히 낮고 헛스윙률이 굉장히 낮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뛰어난 9위로 타자들을 압도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세이버 매트릭스적으로 생각을 하면 작년의 피칭이 어떻게 보면 운이 많이 작용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거는 실제로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의문인데, 그래서 올 시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플렉슨이 만약에 올 시즌에도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면 프론트 라인업급 선발 투수로 제접을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뭐 메이저리그에서 평범한 선발 투수가 되는 건데, 올해 성적은 이제 뭐 선발 등판이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하진 않지만 한 번 잘하고 한 번 못했습니다. 이제 10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뭐 ERA를 따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럭저럭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플렉센을 보면 작년 올해 475만 불에 계약을 한 선수예요.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수준의 연봉을 이제 준 거거든요. 작년 활약만으로도 충분히 몸값의 몇 배를 다 했고, 올해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몸값에 비해서 충분히 차고 넘치는 활약이다. 지금 시애틀이 로비레이 선수를 영입해서 플렉센이 2선발 3선발 정도를 맡고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야기할 선수는 삼성에서 뛰었던 다린 러프 선수입니다. 2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핵심 타자였고 3년째 핵심 타자로 뛰고 있는데, 보시면 지난 2년 동안 타격 성적이 워낙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간 선수 치고 잘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WRC 플러스가 2년 연속으로 140대를 찍었으니까 확실히 메이저리그에서 타격적으로는 자리를 잡은 선수고, 2020년에 러프 선수가 엄청 잘할 때만 해도 당시가 단축 시즌이었잖아요. 메이저리그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니까 플루크가 터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시즌 풀시즌을 뛰면서 또 한 번 2020년에 버금가는 성적을 냈으니까 타격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최고였고 메이저리그에서도 현재 최고 수준이다. 지난 2년 동안 400타석 이상 출전한 선수 중에 출루율이 리그 9위고 WRC 플러스가 10위니까 순수 타격 능력으로 보면 리그에서 거의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선수였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러프 선수를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 선수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왜냐면 수비 포지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1루에는 버스터 포지가 은퇴한 이후 샌프란시스코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브랜든 벨트 선수가 있고, 그래서 원래 이 선수의 주 포지션이 1루인데 2년 동안 1루로서 300이닝 정도밖에
정도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외야수로 350이닝을 출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가 커리어 내내 1루로 뛰다 보니까 외야수로 나서기에는 수비력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러니까 이 선수 타격 능력은 인정하겠는데 딱히 포지션을 내줄 때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나이가 어린 선수도 아니고 이 선수가 이제 86년생이니까 36세 시즌을 맡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애매하다, 참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잘 되는 선수들은 확실히 이게 운대가 딱딱 맞는 게 올해부터 러프의 가치를 상승시켜 줄 만한 제도 변화가 생겼죠. 바로 내셔널리그에도 지명타자가 도입이 됐습니다. 타격 능력을 갖춘 선수, 근데 수비 포지션이 조금 애매했던 선수 지명타자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외야나 1루는 가끔씩 봐주는 정도로 쓰면 되니까 이 선수가 이제 36세 시즌을 맞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36, 7세를 커버하는 계약을 하게 됐으니까 뭐 굉장히 의미가 있던 거고, 그래서 올 시즌에는 주로 지명타자로 나오면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순수 타격 능력으로는 메이저리그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은 선수니까 이런 선수가 KBO 리그에서 뛰었던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KBO 리그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이야기해 볼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릴 켈리 선수입니다. 명실상부한 애리조나의 탱킹 장군으로 활약을 하고 있죠. 당장의 성적보다는 리빌딩을 하고 있는 팀에서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활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줄 수 있는 투수를 이제 탱킹 장군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이 선수는 한국에 왔다가 메이저리그로 돌아갈 때 4년 1450만 불에 계약을 했는데 그게 올해 4년 차까지 마지막 해를 맞았고, 올 시즌을 앞두고 2년 1800만 불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메이저리그에서 6년 동안 3200만 불 이상을 번 건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진출한 이후에 이 정도 돈을 번 선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턴파 선수 중에 가장 성공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되겠고, 근데 이 선수도 굉장히 KBO 리그가 의미가 있었던 게 2015년에 SK 와이번스 입단 전까지 MLB 경력이 전무했습니다. 템파베이 팜에 있었던 선수인데, 아시겠지만 템파베이가 워낙에 투수 유망주들이 빵빵한 팀이었고, 그래서 메이저리그를 밟는 게 굉장히 어려운 팀이었고, 트리플 A에서도 성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켈리 선수는 고만고만한 선수, 구속이 아주 빠른 것도 아니고 대구나 특정 변화구가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트리플 A에서는 굉장히 잘하지만 메이저리그에 콜업 기회를 주기에는 조금 애매한 스타일의 선수였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왔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4년 동안 굉장히 잘한 후에 그 활약을 바탕으로 메이저리그에 재진출을 해서 6년 동안의 활약을 보장받았으니까 KBO 리그가 역수출해서 가장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다. 다른 선수들은 다들 KBO 오기 전에도 어쨌든 MLB 커리어가 어느 정도 있던 선수들이었고, 그 선수가 바운스백해서 다시 MLB로 간 거랑 진짜 메이저리그 경력이 전무했던 선수가 KBO를 바탕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니까요. 그러면서 올 시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리조나에서 자타공인 1선발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메디슨 번가너 선수가 워낙에 많은 금액을 받고 있긴 한데 번가너보다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뭐 누가 봐도 애리조나 1선발로 활약을 하고 있고, 올 시즌 또 두 번 선발 등판을 해서 9화 3분의 1이닝 동안 13K 무실점을 하면서 이 선수는 이제 뭐 메이저리그에서 완벽하게 선발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볼 선수는 롯데자이언츠에서 뛰었던 브룩스 레일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가장 오프 시즌에 깜짝 계약을 한 선수 중에 하나예요. 이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도 계속 메이저리그에서 잘 뛰었죠. 휴스턴에서 쭉 활약을 하면서 자타자 상대 구원투수로는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올 시즌 전에 2년 1000만 불의 계약을 맺었어요. 기본적으로 레일리는 메이저리그에 복귀하고 나서는 선발로 뛴 적이 없으니까 34세가 되는 구원투수한테 2년 계약을 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1000만 불이라는 큰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다. 왜냐면 특급 마무리나 셋업맨이 아닌 이상 장기 계약을 잘 주질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놀랍기도 했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 이 구원투수 치고 어마어마한 계약을 한 주체가 템파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템파베이는 아시겠지만 메이저리그의 가장 대표적인 스몰마켓 팀, 돈을 가장 적게 쓰면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팀 중에 하나인데, 그런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팀이 2년 1000만 불이나 줬다? 이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 계약이고 현지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면 템파베이는 왜 레일리를 영입을 했을까 살펴보면, 템파베이가 지난 시즌 아메리칸 리그 승률 1위 팀입니다. 그리고 평균 득점 1위 팀이고 투수진이 가장 강력했던 팀이 템파베이인데, 굉장히 특이한 게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투수를 쓴 팀이에요. 가장 많은 투수를 쓴 팀이 볼티모어인데, 이 팀은 진짜 메이저리그급 선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계속 돌려막기를 한 거고, 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1위를 하는 팀이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쓴 투수만 40명이 넘으니까 이거는 템파베이 레이스가 어떤 야구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팀에는 뭐 뉴욕 양키스처럼 선발에 게리 콜이 있고, 마무리에 아롤데스 체프먼이 있고, 다저스처럼 선발에 커쇼 뷰러가 있고, 마무리에 뭐 킴브럴이 있고,
이런 야구를 할 수가 없는 팀입니다. 돈을 많이 쓸 수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팀을 대표하는 특급 투수는 없지만 적절한 투수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팀이 바로 템파베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레일리가 맡을 역할은 템파베이에서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한국에서는 몇 년 동안 선발로 뭐 150이닝 이상을 꾸준히 먹어주던 선수이기 때문에 긴 이닝을 쓸 수도 있고, 또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좌타자를 상대로 1이닝 정도를 짧게 끊어서 막는 구원투수 역할도 해봤고, 구원투수를 촘촘하게 쓰는 템파베이로서는 전천후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템파베이에서 기대하고 있는 역할도 뭐 단순히 이닝을 먹어주는 추격주 역할이 아니라 이기는 상황의 구원 등판에서 뭐 긴 이닝을 먹어주는, 짧은 이닝을 먹어주든 그런 역할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선수로 레일리를 영입했다고 말을 했으니까, 실제로 올 시즌 3번 등판을 했는데 모두 3점 차 이내로 승리하고 있을 시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이닝 동안 4K 무사사구를 했고 세이브도 하나를 기록을 했으니까 깜짝 놀랄만한 계약을 했지만 그 기대에 맞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마 템파베이가 워낙에 뭐 구원투수들 변화무쌍하게 쓰는 팀이기 때문에 의외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뭐 지금까지 살펴본 네 선수는 작년에도 메이저리그에서 잘했던 선수들이고 당연히 올해도 메이저리그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걸로 예상됐던 선수인데, 조금 의외의 선수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아 타이거즈에 뛰었던 에런 브룩스 선수입니다. 기아 팬들한테는 사실 애증의 존재죠. 일단 2020 시즌에 처음 기아로 와서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에이스였었죠. 시즌을 한창 치르던 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아들이 미국 현지에서 좀 사고를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조기 귀국을 했고, KBO 리그 전체 구성원들 그리고 팬들까지도 브룩스 선수 아들이 좀 무사하기를 빌어주는 좀 훈훈한 장면도 연출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기아는 2020 시즌에 이 선수를 아쉽지만 방출을 하고 새로운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었어요.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니까. 그런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21 시즌에도 이 선수를 쓰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죠. 지난 시즌에도 뭐 그럭저럭 3점대 평균 득점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시즌 중반에 부상을 한번 당했었고, 부상 복귀를 하려던 참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브룩스 선수가 전자담배를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 대마초 성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브룩스 선수는 그 길로 퇴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아의 타이거스에서 한 시즌 반 정도밖에 뛰질 않았는데 다양한 스토리가 있던 선수였는데, 그러면서 뭐 세인트루이스랑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는데 예상을 다 깨고 개막 로스터에 진입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세인트루이스의 개막 로스터인데 브룩스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선수들은 시즌 중반 이후로 접어들어서 땜빵해야 될 일이 있으면 1순위로 올라오는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개막 로스터에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잭 플레어티 선수랑 알렉스 레이스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뭐 그 틈을 파고든 부분도 있지만, 일단 개막 로스터에 진입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긴 했습니다. 왜 이 선수가 개막 로스터에 들 수 있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브룩스 선수가 극도로 땅볼 유도를 하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KBO 리그 규정 이닝을 채운 선수 중에 땅볼 등공 비율 순인데 브룩스 선수가 뭐 압도적으로 땅볼 비율이 높은 선수였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세인트루이스는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내야 수비진을 가진 팀이거든요. 3루수의 놀란 아레나도 선수, 지금 현역 선수 중에 골드글러브 제일 많이 받은 선수, 플래티넘 글러브 제일 많이 받은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3루수 중에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폴디영 선수도 유격수로서 수비가 괜찮은 선수고, 호미 에드먼 선수 역시 골드글러브 수상 경력이 있는 선수고, 골드슈미트 골드글러브 4개가 있는 선수고, 내야수들 골든글러브만 합쳐서 10개가 되는 팀이 세인트루이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팀과 궁합이 잘 맞을 수 있겠다. 브룩스와 비슷한 애매한 선수들이 꽤 있었는데도 브룩스는 극도로 땅볼을 유도를 잘하는 선수,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는 가장 그 땅볼 처리를 잘해줄 수 있는 팀이니까 궁합이 잘 맞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해서 개막 로스터에 포함이 돼서 지금은 추격적으로 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이니까 성적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조금만 성적을 내주면 그 뭐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뜬금없는 선수가 갑툭튀를 했습니다. 바로 NC 다이노스에서 활약했던 크리스티안 베탄코트 선수죠. 2019년에 NC 다이노스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앞서 언급한 5선수들은 KBO 리그에서 실력이 떨어져서 방출이 되거나 한 케이스였다기보다는 KBO 리그에서 잘해서 메이저리그로 금이 환영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브룩스 선수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지만. 근데 베탄코트 선수는 2019년에 NC에 와서 한 시즌을 풀로 치르지도 못하고 성적 부진으로 중도 퇴출이 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다시 올라갔던 거 자체가 조금 우리한테는 재밌는 일인데, 이 선수가 처음 영입될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던 선수였죠. 이 선수 포지션이 포수잖아요. 2018년 11월 말쯤에 NC가 외국인 포수를 영입한다, 그리고 베탄코트가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KBO 리그에서는
포수는 굉장히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포수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특수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를 잘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기사가 떴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NC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팀인데 포수 외국인까지 영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영입을 하면 이 선수가 포수로 어느 정도 빈도로 나올 것인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리고 12월이 넘어가서 NC가 어마어마한 영입을 하나 합니다. 바로 양의지 선수를 4년 125억에 영입을 하면서 포수를 외국인 선수가 아닌 FA 선수로 채웠어요. 이게 12월 1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탄코트와 접촉을 하고 있던 와중에 양의지를 깜짝 영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베탄코트의 입지가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베탄코트 영입을 발표를 해요. NC가 양의지 영입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포수 외국인 선수를 쓰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깜짝 양의지를 영입했고, 베탄코트와는 그 전에 어느 정도 물밑의 협상이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베탄코트 입지가 시작부터 조금 애매했습니다. 이 선수는 포수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던 선수인데, 양의지라는 포수가 와버렸으니까 이 선수의 입지가 당연히 조금 애매해져 버렸고, 물론 1루수로서 활약을 하긴 했는데 1루수를 보기에는 타격 성능이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중간에 방출이 됐고, 그리고는 마이너리그에서 쭉 전전을 하다가 이번 시즌 굉장히 뜻밖의 콜업이 됩니다. 오프닝 데이 로스터에는 포함이 되지 못했는데, 오클랜드가 토론토 원정 경기를 가야 되는데 캐나다는 방역 수치상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선수가 입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클랜드 로스터에 백신 미접종자가 3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선수들은 방역 수치상 캐나다에 입국을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3명을 마이너리그에서 긴급하게 콜업을 한 거죠.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크리스티안 베탄코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진짜로 오랜만에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진입을 했는데, 대망의 첫 선발 출전을 했는데 그 상대가 바로 류현진 선수였어요. 베탄코트는 7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장을 했고, 그리고 류현진 선수한테 2루타를 쳐내면서 5년 만에 메이저리그에서 안타를 쳐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13타수 2안타를 기록 중인데,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토론토 원정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백신 미접종으로 빠졌던 새 선수는 다시 등록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베탄코트가 과연 계속 메이저리그 로스터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을지, 지금 오클랜드에는 코로나 이슈가 있는 선수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바로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확률도 지금 높은 상황이고,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조금 뜬금없지만 베탄코트 선수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올 시즌 활약을 했다, 이 부분까지 살펴봤고, 어쨌든 지금 6명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마이너리그에서 1년 더 썩느니 한국에 1년 도전을 해서 다시 메이저리그로 가보자, 뭐 이런 결심을 하고 더 급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들은 조금 지켜보면서 응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